간단히 생각해도 통상적인 결혼 적령기를 30세로 본다 하더라도 3년 만에 남씨가 원하는 자금을 급여 200만 원으로 모으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남씨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요? 그렇습니다. 가령 이 중 절반인 100만 원씩 매달 모은다고 해도 원금 기준으로 8천만 원을 모으려면 6년 이상이 걸립니다. 결혼 적령기를 넘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는 본인의 목표 수정이 필요합니다. 꼭 해야 하는 것과 막연하게 희망하는 목표를 구분하고 막연한 희망에 대해서는 규모를 축소한다거나 시기를 미루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죠. 남씨의 경우에 상담의 과정을 통해서 독립에 대한 목표가 막연한 목표임이 확인되었는데요. 본인도 여력이 안 된다면 굳이 독립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 목표는 꼭 하고 싶어 하는 것들로 목표 자금은 5천만 원입니다. 이제 남씨의 지출 행태를 살펴보면서 매달 저축과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재무 설계를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무 목표를 잡고 그에 맞춘 설계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군요. 네. 그럼 설계는 어떤 관점에서 진행하게 되고 남씨의 지출 패턴은 어떤 형태를 보였나요? 재무 설계는 우선 목표에 따라 시기와 자금의 규모를 잡고 거기서 발생하는 여유 자금으로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남씨의 목표는 명확해졌으니 지출 패턴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득은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월 2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생활비로 20만 원, 외식비로 20만 원, 교통비 9만 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100만 원을 지출함으로써 총 149만 원을 소비성 지출로 이용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비소비성 지출로는 건강보험 2건에 9만 원, 적금 30만 원, 이렇게 총 39만 원을 활용하고 계셨는데요. 총 지출이 188만 원이었고 여유자금으로는 12만 원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적금 금액과 여유 자금을 합하면 42만 원이 된다는 말씀이군요. 남씨의 필요 자금 5천만 원을 마련하려면 약 1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씨의 지출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지출은 없었는지 혹은 과도한 지출은 없는지를 면밀히 확인해 가면서 저축과 투자에 대한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주로 카페에서 하루를 보내는 남씨의 지출 패턴은 비교적 단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남씨의 지출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판단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여유자금의 관리입니다. 그달 사용하고 남은 자금이 바로 여유자금인데요. 이 금액을 급여통장에 그냥 보관하다 보니까 카드 사용액이 좀 더 많은 달에는 이 여유자금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실제 남씨의 급여통장 잔액을 매달 살펴본 결과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반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바로 신용카드 사용에 있었습니다. 인터넷 쇼핑과 중고거래를 즐겨하고 할부와 지출 관리를 따로 하지 않는 탓에 한 달 신용카드 사용액이 100여만 원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수입의 절반이 카드값으로 쓰이는 셈이죠.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보니 무분별한 지출이 많아졌다는 말씀이신데요. 사실 이러한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나요? 남씨는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지출의 대부분을 신용카드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저축도 하고 검소하게 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다거나 아낄 정도의 억제력은 스스로도 갖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네, 모든 문제에는 해결책이 있기 마련이죠. 목표를 이루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 지금, 그전과는 사정이 다르다는 점, 바로 이 점을 활용해서 간절함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씨는 예전에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 소비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신용카드를 주 지출 수단으로 이용하고 계셨는데요. 우선 지출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가계부를 세부적으로 작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씨는 따로 가계부를 쓰지 않고 스마트폰에 가계부 어플을 이용하고 계셨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을 그때그때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의 지출을 했는지 확인을 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거죠. 가계부를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불필요한 지출은 있지 않았는지 혹은 지출의 규모를 줄일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지출을 확인한 이후에는 통장을
급여 통장 이외에 소비지출 통장, 비소비지출 통장, 비상금 통장 등으로 나누어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 소비지출 통장에는 본인이 책정한 소비자금을 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이체시켜 놓고 그 자금 내에서만 지출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때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한도를 넘지 않게 통제해야 하는데요. 신용카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바로 본 설계의 핵심입니다. 또한 목표가 명확한 만큼 남씨처럼 여유자금의 규모가 적을 경우에는 강제저축을 통해서 재무계획을 다시 바로잡아야 합니다.